9월 9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588명입니다. 어제 신규 격리 해제자는 38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4,221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54명이며 어제는 3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34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9월 3일 이후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만큼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100명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억제 상황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하고 실천해 주신 거리두기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왔던 이들 국민들의 방역 노력이 더 확실한 성과로 이어져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숫자가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예, 8월 말에 대규모 발생이 일어난 이후로 이렇게 감소세이긴 하지만 제대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시기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강화된 2단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말에 아마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마 100명 수준으로 떨어지긴 할 텐데 그것이 안정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다음 주 되면 좀 더 효과가 나타나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사실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추석도 있고 해서 이번 달 말까지 계속 2.5단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2단계, 2.5단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9시 이후에 음식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의식을 온 국민이 다 가지신다면은 사실 2단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2단계가 만약에 유지되면서 9월 말경에 50명대가 유지 안 된다면은 사실 이 추석 이 연휴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이후에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추석 되기 전까지 아주 조심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요. 지금 이제 막 우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강화된 2단계 계속 적용이 되는데도 이렇게 감소세가 둔화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300명, 400명 이 폭발적인 증가세가 한동안 며칠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때에 다 못 찾은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지금도 2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완전히 제압이 안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50명 수준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8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50명 수준까지 가야만 추석을 어느 정도 보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추석 때에 정말 이동 금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모두가 좀 빨리 편안하게 추석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의 연대는 흩어지는 것이다.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9시 넘어서는 음식점 이용도 안 되고 포장 배달만 되고 또 일반 커피숍에서는 들어가서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못하게 했더니 이제 또 한강공원에 모여서 또 그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못하게 하는데 글쎄요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 좀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 둔치 상황 한번 스케치를 했는데 보시죠. 공원 내 그늘막 및 텐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여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로나 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환자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박진영 교수, 물론 참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죠. 예, 지금 사실 우리 그전에는 우리가 자영업자들 경제 이런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 자체가 앞으로는 이게 일상화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서 생활을 용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문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이 거리두기가 좀 더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점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좀 강화된 지금 2.5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숫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5다, 3.0이다 이 숫자에 대한 어떤 그 느낌보다는 사실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출퇴근 시간입니다. 예. 대중교통에서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도 대화는 없습니다. 우선 전화도 안 하시고 다들 마스크 가만히 계시는데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돼서 저는 곧 있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에서 또 이제 다수의 어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고속버스라든가 아니면 기차를 이용할 텐데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확진자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신경 쓴다고 예방한다고 또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순영 교수님, 방역 당국이 이달 안으로 생산 공정 검증용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생산 공정 검증용 항체 치료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아직 2상, 3상이 심사 중이고 이것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2상에 들어가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해서 즉 2상, 3상이 좋은 효과를 나타냈을 때 필요한 물량을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서 공정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즉 3상에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후에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면은 승인을 받고 시판을 하려면은 그때부터 또 제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대량 생산을 할 때에는 제조 공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스케일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실험실 수준에서 잘 만들어지고 잘 되던 약도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들을 위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 리컴비넌트 재조합 항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 즉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은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2상, 3상을 가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밝혀놔야만 확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을 상용화한다든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적어도 이건 내년 상반기 이후나 돼야 실제로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업용하고 검증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당국이 맨 처음에 상업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일단 상업용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을 상업용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국에서 다시 고쳐서 그래서 고친 거군요. 공정률을 고쳤죠. 예. 지금 2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백신 같은 경우는 2상 하면서 그 결과도 없이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업용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한 가지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광훈 씨가 계속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씨 측도 그렇지만 정광훈 씨를 지지하는 쪽에서 10월 3일 개천절 날 집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이 와중에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강은 목사님 한기총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 성도들 대표하시는 분인데 일본에게 코로나의 확산 책임지어서 깜빵에 그 국립호텔에 꼭 넣어야 되나? 우리도 저는 참을 수 없어. 이런 미국의 쟁쟁한 인권단체, 종교단체에 협력하에 특히 샘 브라운백 미국 종교대사님께 편지를 써서 서한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 시기가 아무리 참혹하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도 우리 쫄지 맙시다. 아울러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앞으로의 보수 집회 광화문 광장을 이 헌법을 무시하는 이 정권과 합세해서 막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헌법으로 맞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를 가두어서 광화문 광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지금 저 사람들 목소리 큰 걸로 봐서는 10월 3일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진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정세균 총리께서 감염법이라든가 뭐 기타의 그 공공의 안정을 위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분들을 저렇게 이렇게 이 마구 풀어놓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지 저는 참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과거 예전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같으면은 저런 분들을 아마도 뭐 국가보안법으로 저는 처리할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간에 저분들이 국민의 안녕이라든가 국가의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현행법상의 이게 규정에서 이 저촉되는 모든 법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 저 집회를 막는 것이 저는 우선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한기 변호사,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8.15 때는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집회를 허가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원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만약에 10월 3일 때 법원이 일체 허가를 안 해주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까? 네,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이게 좀 다수의 사람들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경찰의 어떤 공권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코로나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좀 완화될 것을 기대하지만 아직은 뭐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게 10월 초일 텐데 그럼 굉장히 사람들 간의 경찰과 사람들 간의 밀접한 어떤 상황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불행한 사태가 될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분들의 지금 발언들을 보면은 예. 마치 현 정부가 내지는 정권이 종교 탄압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집회 자유를 탄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정광훈 씨를 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정부가 아니고 법원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가 다시 보석 취소한 것도 사법부입니다. 정부가 일체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 법원에서 이분을 풀어줬다가 이분이 보석 조건 위반하니까 다시 보석 취소해서 구속한 거거든요. 구금한 예.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 논리대로 하면은 법원에 가서 항의하셔야 될 일인데 물론 종종 항의는 하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민주주의 탄압 이런 코스프레로 지금 계속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지금 잘못된 것이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 의해서 뭐 국가의 어떤 뭐 사회 질서라든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제한될 사유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법원에서 집행정지돼서 다툴 텐데 법원에서 이번 8.15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부분 금지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은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진영 교수 예.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자, 법원이 이제 집회를 허가하지 않으면 네네. 당국이 원천 봉쇄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집회를 하겠다는 측과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광화문이라든지 주요 도로를 차단하면 네네. 이제 간선도로로 빠져나가 가지고 또 막 붙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이제 산발적인 불법 집회가 예.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뭐 그만큼의 이런 자기 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예. 이런 그 8.15 집회 같은 그런 사태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단체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는 경우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법률적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떠세요? 그 집회를 이제 하겠다. 예. 예를 들면 법원이 금지한 불법 집회를 하겠다고 말하는 걸로는 사실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그런 불법 집회 나가서 왜냐하면 일종의 예비 음모 처벌이 되거든요. 사전 검속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이제 예.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 예, 이제 그건 불가능한 예, 상황이 쉽지 가는 않죠. 거니까. 예. 아마 그거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집회에 나가게 이분들이 불법 집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집시법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 많은 분들이 아마 구속되고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겁니다. 예. 아무튼 박지영 교수 그 전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도 8.15 집회 때 참석한 사람들 다 검사가 안 됐다고 해요. 제가 그 들은 바로는요. 어쨌든 간에 일부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 뒤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제 지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인력 동원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이 교계와 한번 접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